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밤 운동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기사 어떤 내용들 떴는지 보고요, 여러분들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생방을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은 모두 난리가 났죠. 금리 인하, 채권 떨어졌다, 공매도 금지, 주식이 폭등하고요. 그러나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목으로 다른 데로 금리 인하 없다 라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파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각종 모든 신문에 난리가 났네요. 이제서야 박미는 벌써부터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먼저 파월 경고에 위축이 돼서요, 뉴욕 증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S&P 뭐 다 내려가서 끝났는데요. 파월 긴축 경고에 모든 것이 위축됐다. 또 다른 곳은요,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 둔화 다행이다. 그러나 2%로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 이런 내용이고요. 뉴욕 증시가 파월 매파적 발언에 와르르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괜찮은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러낸 파월 매 발톱, 장기물 국채 수요도 약화됐다. 아마도 옐렌이 국채를 조금 찍어내겠다 해서 그저께 국채가 그냥 저는 안정되게 팔리긴 했지만 이제 1월에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파월 추가로 긴축 상황 오면 주저하지 않을 것. 사실상 긴축은 끝났다며 달려간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며 와르르르 주식이 무너졌죠. 장기물 사기거려 230년물 국채 입찰도 부진하고요. 국제 유가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달러 N 151.35N. 일본은 계속해서 엔화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매 발톱을 드러냈다. 사실상 긴축이 끝났다며 시장이 앞서 나가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3년물 국채 입찰과 달리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았죠. 연일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들뜬 시장에 경고장을 날린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국제통화기금 IMF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요, 우리는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에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 여전히 물가가 끈적하고 언제든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은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월은 특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4.9%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약화시킬 수 있고 통화정책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총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긴축 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기도 했고요. 지난 3분기 GDP 성장이 강한 소비가 뒷받침됐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물론 파월 의장은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했고요. 그는 추가로 긴축하는 게 적절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간 좋은 데이터에 오도될 위험과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연준은 계속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무섭네요. 파월의 긴축 경고에 달러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전 거래일 대비 0.29% 오른 105.90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초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 이게 왜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공급 측면의 개선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는 이득의 종말을 알릴 수 있는 발전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상품, 서비스, 노동의 공급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 따라서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의지를 그는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진전의 더 큰 부분은 총 수요의 성장을 억제하는 긴축 통화 정책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또 힘주어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연준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충격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을 실시간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어느 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시중에 저희들은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뭔가 하여튼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월가 주식하는 애들은 계속 올려야 되니까 또 계속 내려라 떠들고 있고요. 미국의 모든 사정을 깨뚫고 있는 연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잘 추스려서 급격하게 완전히 박살이 나기보다는 뭔가를 슬슬 내리막길로 내려뜨려 놓고 다시 점핑을 해야 되는가를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년이 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요가 있고 소비가 굉장히 많고 이런 얘기 들었듯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미국에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은 팬데믹 이전 수십 년 동안 특징이었던 저금리가 영원히 사라졌는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살짝 발을 뺐죠. 내년 말 시작될 연준의 내년 말이요. 2023년 아닙니다. 내년 말 2024년 말 1년 더 있어야 되네요. 시작될 연준의 다음 프레임워크 검토에 초점이 될 것이다. 금리, 저금리 영원히 사라졌는지 아니면 또 조정이 좀 있는지 이런 말을 아직 하기에 이르다. 내년 말 연준의 다음 프레임워크 검토 후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금리 인하 없다. 조용히들 해라. 이런 얘기 한 거와 제롬 파월 어제죠. 한국은 이제 오늘 이불 연설에 대해서 오늘 분석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